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분들이 준비를 잘 해두시는 게 좋다는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가성비 넘친다는 수술비 보험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 알려드릴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좋은 보험 알려주는 FR 자산관리 김진수 팀장입니다. 보험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저희 이제 제목도 보험 불만제로잖아요. 네. 네, 보험에 대한 불만을 없애드릴 길건우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FR 자산관리 맞춤 보험 테일러 송재익 팀장입니다. 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유사암 진단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암이면 다 똑같은 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길건우 대표님, 유사암 진단비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저랑 항상 할 때는 기장하고 계시는 거 맞죠? 항상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네, 몰라가지고. 지금도 긴장 상태예요. 유사암이 뭐예요? 유사암이요. 유사암이 암과 갑상선암. 유사한. 그렇지. 이 대표적인 암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방금 이 질문에 당황했어요. 대한 답을 제가 얻기 위해서 네. 질문을 한 건데 유사암이라는 얘기가 많이는 들어봤을 거예요. 보험에서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야 유사암이 중요하대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네. 사실적으로는 갑상선암밖에 몰라요. 네, 전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네. 그래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이 모두 포함되는 게 사실은 유사암이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들도 사실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제가 유사암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네.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원래 항상 처음에는 책 네. 같은 거 보면 두껍고 글자 작고 이러잖아요. 우리도 봐야 돼요. 네. 글자 개념부터? 작은 거 한번 네. 봅시다. 제가 이럴 때도 하얀 가운으로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유사암이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생김새는 암을 닮았대요. 근데 성격은 암에는 있을 수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암이랑 유사한 거는 같은데 또 암은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증식이나 전이를 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 포함돼요. 그리고 특히 조기암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성분들이 제가 조금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궁암, 자궁에서 발생하는 상피내암도 거의 80% 정도가 유사암에 포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사암이라고 하면 갑상선암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뭐 보험을 가입할 때나 가입 설계서상에 보시면 줄임말로 많이 얘기는 해요. 기, 갑, 경, 제 이렇게 얘기들을 네. 많이 하는데 저희가 보험사에 청구를 할 때 보면 그 진단서에 영어랑 숫자가 써 있잖아요. 네. 포함되는 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갑상선암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 C74. 기타 피부암도 C44. 제자리암이 조금 많죠. 네. D00부터 D09까지 있고요. 경계성 종양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네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도 많지만 네. 경계성 종양과 제자리암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경계성 종양과 제자리암에 포함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짚어볼 거예요. 아는 거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갑상선암밖에 네.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기는 하고 사실은 네. 이 유사암에 포함되는 것들이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별로 암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자주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항상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병원을 갈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 진단비에 조금 곤두세워야 돼요. 신경을. 왜 그러냐면 네. 여성암의 대부분은 유사암이다. 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제 얼굴보다는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성암 1위는 유방암이죠. 근데 유방암의 전체 중에서 유사암은 30% 정도가 유사암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2위가 갑상선암인데 갑상선암의 95%는 유사암입니다. 네. 그다음에 자궁경부암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8위였어요. 근데 지금 7위로 올라갔어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발생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도 맞아요. 근데 네.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맞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해도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 경부암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유사암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소외감이나 일반암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유사암으로 포함되는 게 60%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보다는 특히 여성분들이 유사암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이라고 해봤자 금액이 많이 주지 않았어요. 네. 뭐 200만 원, 500만 원 정말 많이 줘봤자 진단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줬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조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1위가 유방암이라고 했잖아요. 네. 유방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유방암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굉장히. 몇 가지일까요? 굉장히라고 하니까 감이 안 잡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유방암 하면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유방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침윤성 유방암이라고 있고요. 유관 상피내암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수질암이 있고요. 자, 점점 어려지죠. 소엽 상피내암, 파제트병, 네. 남성도 유방암에 걸립니다. 그렇군요. 남성 유방암이 전체 유방암의 1% 정도 하는데 2번, 3번, 4번, 5번은 유사암에 포함돼요. 2, 3, 4, 5는. 네. 근데 1번은 일반암에 포함돼요. 또 그렇군요.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상피내암이 사실 그 의학 용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상피내암이 뭘 것 같아요? 상피내암. 그건 또 뭘까요? 상피내암. 글쎄요. 네. 침윤이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침윤. 침윤. 음. 뭐 들어간다 이런 느낌일까요? 우리나라 말은 그 내용만 해석을 잘하면 되는데 침윤은 뭐냐면 이 암 같은 게 전이가 많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침윤이 돼서 그러니까 이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증식을 하고 예를 들면 침윤을 해서 혈액으로 갔어요. 네. 그럼 나중에 전이 되는 게 더 쉬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발생을 하는 건데 침윤이 안 되고 겉에 있는 걸 상피내암이라고 해요. 침윤까지는 안 된 아닌- 거, 겉에 있는 거. 네. 근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이나 자궁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 주변도 이제 제가 40대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30대가 넘어가다 보면 조그마한 혹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더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3개월마다 한 번씩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악성인지 아니면 양성인지 그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네. 라고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경계성 종양에도 들어가고 제자리암에도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제자리에 암에 포함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경계성 종양은 뭐냐면 이게 악성도 아니고 양성도 아니야. 그 애매한 경계에 거야. 있나 봐요. 굉장히 정말 딱 중간 그래서 경계성 종양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쉽게 하나로 정리합시다. 모든 것들은 유사암에 포함이 된다. 네. 그리고 여성분들은 특히 유방 자궁은 대부분 유사암에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게 수치로도 있어요. 네. 상피내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상피내암이 뭔지를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냥 그 침윤이 안 된 거 이걸 네. 상피내암이라고 하는데 여성의 상피내암 비율을 한번 보세요. 위나 대장 같은 경우보다도 이제 파란색은 남성이고 분홍색은 여자거든요. 유방과 자궁의 이 비율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네요. 특히 유방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네. 늘어나고 있어서 나는 유방암 당연히 일반암에서 주는 거 아니야? 5천만 원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여성들의 암 같은 경우
그다음에 남성들의 암 같은 경우 이제 생식기 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외감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 받을 게 2천만 원, 1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또 유사암으로 또 분류를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네.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반암도 있고 소외감도 있고 유사암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유사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건데 네.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 있죠. 위암, 폐암, 간암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위암에 딱 걸렸습니다. 근데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가입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얼마 받아요? 5천만 원. 일반암은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받죠. 근데 그리고 나서 폐암에 또 걸렸어요. 네. 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없어지지 않나요? 정답. 음.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네. 받으면 사라집니다. 네. 소외감도 마찬가지예요. 유방, 자궁, 남녀 생식기암, 뭐 대장 전망내암 그 중에 하나 걸리면 그거 받고 끝나거든요. 네. 근데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각각 받아요. 오, 네. 처음 알았어요. 갑상선암 받고요. 네. 기타 피부암 받고요. 어. 경계성 종양 받고요. 제자리암 받아요. 근데 그렇군요. 여성들의 암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갑상선암의 95%는 유사암. 네.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이랑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유방 자궁에 많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방도 받고 자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유사암에 대해서 제가 오늘 칭찬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고 최근 들어서는 유사암 같은 경우가 보험사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뭐 많이 주는 보험사가 당연히 저희한테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쉽게 치료가 되는 대신에 자주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방금 전에 우리가 잘 몰랐던 거 각각 준다라는 거. 그리고 유사암 중에서도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보험사에서는 갑상선암 진단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 네. 그러면 유사암 진단비에서도 주고 갑상선암 진단비에서 또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성암의 대부분이 유사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유사암 진단비가 있는지 그리고 적정 금액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이면 소멸되는데 유사암은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증권 한번 펼쳐보셔서 유사암 진단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부 회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니까요.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하고 비교한 다음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진수 전문가님 어떤 내용 네.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실손 의료비만큼 중요한 네.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네.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실손 의료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실손 의료비만큼 수술비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실손 의료비에는 유일한 단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 갱신형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갱신이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긴 시간을 가져가야 하는데 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지겠죠.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생애 의료비라고 네. 이게 내가 평생 쓰는 의료 지출비라고 해요. 생애 의료비가 1억 정도 쓴다고 하면은 절반 이상을 65세 그 이후에 쓴다고 합니다. 네.
그럼 65세부터 실비가 급격하게 오르면 유지를 못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실비의 유일한 단점은 갱신형이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실비의 단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네. 실비가 크게 보면 가입 시기에 따라서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나누어지는데 4세대로 오면서 만기가 점점 짧아졌어요. 2세대까지는 실비가 만기가 그래도 좀 길었어요. 네. 예를 들어 내 거 보험이 뭐 80세 만기다. 그러면 80세까지, 뭐 100세 만기다. 그럼 100세까지 자동으로 갱신이 되면서 네. 유지가 되는 거였는데 3세대는 15년, 그리고 4세대는 5년. 즉 5년마다 그 네. 뒤에는 다른 실비로 변경을 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100%짜리 실비 이거를 갱신 없이 끝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좋죠. 네, 당연히 좋겠죠. 네. 네. 그래서 수술비가 실손 의료비만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술비 네. 보험은 제2의 실비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네. 실비의 대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수술비가 실손 의료비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2의 실비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실비의 그 대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실비의 단점을 보완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단점을 보완한다라고 했잖아요. 수술비 보험도 마찬가지로 갱신과 비갱신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갱신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실손 의료비의 단점을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갱신으로 안 오르는 거로 선택을 해야지 이거는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옛날 수술비들은 금액들이 굉장히 작았어요. 예전에는 정말 큰 수술, 뭐 암 수술 같은 것도 있지만 뭐 장기 이식, 뭐 개흉, 뭐 가슴 열고, 배 열고, 뭐 머리 열고,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뭐 300만 원, 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수술비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많게는 뭐 4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과거 수술비에 비해서 보장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졌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혈관 수술비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을 보면은 네.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음. 예를 들면 터질 때만 준다든지 아니면 막힐 때만 준다든지 이런 경우만 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막히지 않아도 터지지 않아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터지거나 막혀야지만 수술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터지지도 막히지도 않아도 수술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뇌동맥류라는 게 있어요. 이건 터지거나 막히기 전, 그 전 단계를 말하는데 이때 하는 시술이 이름이 있습니다. 코일 색전술. 들어보면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느껴지죠. 근데 이것들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구멍 하나 뚫어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수술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지급이 안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머리를 열지 않았으니까. 뭐 20만 원, 30만 원 밖에 못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혈관 수술비, 뭐 질병 수술비, 뭐 특정 종수술비 이런 데서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면은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비가 네. 실손 의료비를 보완을 할 수가 있다. 실비만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들어봤을 때 이 실손 의료비를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일단 수술비 보험을 준비할 때는 갱신보다는 비갱신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과거 수술비 보험보다 현재 나오는 수술비 보험은 보장 범위도 훨씬 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수술비 보험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플 때마다 내가 치료할 때마다 계속 받을 수 있고 중복으로 보상이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실비를 내가 만약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네. 중복 보상이 될까요? 안 되지 않나요, 실비는? 네, 안 됩니다. 네. 이거를 보험사에서는 비례 보상이라고 네. 합니다.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내가 보험금을 실비로 수령을 받게 됐는데
실비가 한 개 있으면 한 곳에서 1,0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두 개가 있으면은 한 500만 원 여기서 5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받아요. 네. 보험료는 2배 내는데 맞습니다. 별로 안 그, 네. 네. 근데 수술비는 내가 세 곳에 뭐 500만 원씩 가입을 했다. 뭐 네. A사에 500만 원, B사에 500만 원, C사에 500만 원을 가입을 했더라도 세 곳 모두에서 다 500만 원씩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줘야지. 맞습니다. 이게 중복 보상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반복 지급이 된다는 게 뭐냐면 수술은 수술 회당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동일 부위당 지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 동일 사고당도 있어요. 제가 앞에서 뇌 동맥류 때 코일 색전술 말했잖아요. 그럼 코일 색전술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혈관은 한 부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는 위 자리에 있어요. 심장은 심장 자리에 있고요. 근데 혈관은요? 혈관은 위 옆에도 있고요. 심장 옆에도 있고요. 발끝에도 있고 머리 끝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 다 있어요. 한 군데에 뇌 동맥류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다른 부에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네. 그리고 다른 혈관에도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관련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부위에도 할 수가 있고 동일한 부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 보상도 되면서 반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은 정말 수술비 보험의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혹시 모를 만약에 상황을 대비했을 때 좀 이 보험을 준비해 놓으면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진단비란 수술비 보험에 대한 차이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진단비와 수술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단비는 약관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최초 1회안 한 번 받고 끝나고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회당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체크를 해야 할 거는 최근 들어 보험사들이 할 때마다 주는 데도 있고요. 한 번만 주는 데도 있고요. 한 부위에만 주는 데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괄호 해가지고 네. 방금 전에 얘기한 내용들이 써 있어요. 수술할 때마다 준다, 아니면 한 사고당 준다 이렇게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괄호에 써져 있는 거, 네. 약관에 써져 있는 거, 작은 글씨들 이런 네. 것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조금 자세히 보라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네. 수술비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이면 소멸되는데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반복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괄호 안에 어떤 말이 써져 있는지 이 작은 글씨를 한번 잘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보험 가입을 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술비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유의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네. 수술비가 과거에 비해서 많아졌다고 했죠. 자, 그림 보시면은 수술비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네. 맞네요. 옛날에는 그냥 성인병 수술비, 종수술비 뭐 이렇게 끝이었는데 최근에는 종수술비도 범위가 넓어졌고요. 그리고 성인병이라는 수술비도 더 세분화가 돼서 뭐 엔대 수술비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뭐 네. 백내장, 뭐 녹내장, 그리고 인공관절, 뭐 담낭절제술, 디스크 수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5대 기관이라고 뇌, 심장, 신장, 간, 폐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네. 중복으로 보상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면은 좋아요. 네. 근데 혈관 같은 경우는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수술 이후에 재활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재활 치료비에 대한 담보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수술비를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재활을 하는데도 써야 돼요. 그래서 5대 기관과 같은 뭐 혈관 수술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 개를 중복으로 많이 해라. 네, 라는 뜻인 맞습니다. 거죠. 다양하게 준비해라.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를 해야 내가 보험 가입을 잘 한 거다. 왜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지급되고요.
반복으로 지급이 되니까요. 네.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수술비가 나는 다 이렇게 돼 있어. 비갱신으로 돼 있고 뭐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도 준비가 다 돼 있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내 보험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가 크게 보면 큰 수술일 때만 돈을 많이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작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게 좋은 보험입니다. 작은 것도. 네. 이게 말이 작은 거지 자주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보험사 용어로 따지면 다빈도 수술이라고 해요. 빈도가 많다.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하는지 아셔야 해요. 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1등이 백내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뭐 50대, 60대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그럼 백내장일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예시를 보시면 백내장 같은 경우는 많게는 450만 원까지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16대 질병 수술비에서 300만 원, 그리고 종수술비 여기서는 1종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0만 원, 네. 그리고 71대 수술비에서 30만 원, 그리고 백내장, 시청각 수술비, 그리고 질병 수술비에서 각각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내 거 보험이 좋냐 나쁘냐는 내가 걸릴 확률이 높은 수술들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네. 왜냐하면 백내장 같은 경우는 2세대 실비까지는 보상이 됐어요. 근데 3세대, 4세대 실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보상이 안 됩니다. 평균 수술비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앙구당 4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이거 조금 정정을 하자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네. 백내장 수술할 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단초점 렌즈랑 네. 다초점 렌즈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초점 렌즈는 가까운 건 보여요. 네. 멀리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네. 중간 거도 잘 안 보이는데 다초점 렌즈는 가까운 거, 중간 거, 멀리 있는 게 다 보여요. 오. 그러니까 부모님들 보시면 네. 돋보기 다른 거 쓰시지 않나요? 이거 이렇게 쓰셨다고요? 하고 이렇게 보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다초점 렌즈여서 네.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어떤 거 하실 거예요? 근데 단초점은 의료보험이 되고요. 네. 다초점은 안 돼요. 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선택은 네. 대부분 돈이 더 많이 들어가도 다초점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도 했는데 다초점을 하게 되더라고. 네. 네, 다 그래서 보여야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으니 이런 수술비로 조금 보강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아마 전문가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보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이제 네. 실비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내 돈에서 이거를 다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수술비 보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50대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거는 디스크 수술입니다. 이것도 제가 수술비에서 보상이 된다고 했죠. 세 번째로 협심증 많이 들어보셨죠? 네.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게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빈도에도 들어가요. 제가 앞서 다빈도 말씀드렸죠. 네. 빈도가 많다. 자주 13위. 한다. 네, 13등. 네, 맞습니다. 네. 보면은 뭐 이렇게 준비를 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스텐트 삽입 수술 시 6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심혈관 질환 진단비 네. 여기서 1,000만 원, 이건 진단비고요. 그리고 123대 질병 수술비 여기서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123대 안에 24대 질병 수술비가 있는데 여기서 2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여기서 2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게 혈관 질환 수술비입니다. 그리고 5대 기관 질병 수술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뇌랑 심장, 신장이랑 간폐 여기서 심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받아서 총 6천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술비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내가 가성비 있게 네. 저렴하게 보험 준비를 잘 한 거다. 네. 제가 좋은 보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보험이 적게 내고 많이 받고 그리고 계속 받는 거. 그리고 내가 아플 때마다 치료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게 수술비 보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성비가 넘치는 보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험료는 적게 내는데 보장은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수술비 보험 준비할 때 꿀팁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것도 받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다빈도 수술까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복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엔대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좋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전문가님?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실손 의료비는 갱신형밖에 없지만 수술비는 비갱신형으로도 선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복으로 반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근데 다만 여기서 꼭 하나 확인을 해야 할 거는 최근에는 뭐 회당 지급하는 거, 부위당 지급하는 거, 건당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회당 지급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나이대에 따라서 다빈도 수술에 포함되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에서 거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계산을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만 보완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나은 수술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 준비할 때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빈도 수술까지 보장이 잘 되는지 그리고 수술비 보험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운전자 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다는 운전자 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우리 전문가님들 요즘에 날씨가 네. 많이 쌀쌀해지면서 겨울이 다가온 걸 느끼고 계시죠? 아니요. 추워요. 안 추우시나요? 겨울철에는 이렇게 빙판길 사고가 급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대부분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네. 자동차 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고든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대부분 하세요. 네. 또 이 부분이 이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같다 혹은 네. 헷갈린다라는 부분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을 같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운전자 보험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알아볼게요. 네. 그 먼저 자료화면 먼저 보시면 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를 먼저 아셔야 돼요. 네. 이제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 보상, 자기 신체 보상,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똑순이님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똑순이인데 오늘 모르는 내용들이 좀 많네요. 그렇죠. 어렵죠. 네. 대부분 다 모르세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운전을 하다가 가는데 뒷차가 와서 쿵 하고 제 뒤를 받았어요. 네. 내려야지. 그러면 내립니다. 네. 어떻게 내리죠? 이렇게 잡고 내려야지. 그렇죠. 뒷목을 다 이러면서 잡고 아. 다 내립니다. 네. 그러면 뒷차를 쳐다보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요. 네. 사진부터 보험사를- 찍어야죠. 아, 그렇죠. 사진 네. 먼저 찍고 네. 보험사에 연락을 하죠. 네. 연락을 하면 이제 현장 출동자가 오고 네. 뒤에서 받쳤으니까 음. 과실은 100대 빵. 0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상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 차가 사고가 났으니까 보장이 났겠죠. 네. 네. 그걸 상대방 그 보험사에서 고쳐줄 거예요. 그게 대물이라는 내용입니다. 대물 네. 보상. 네, 대물 네. 보상입니다. 그리고 제 차만 고장 났을까요? 뒷차도 상대방 고장 차도. 났고. 그렇죠. 그쵸? 상대 차도 고장이 났는데 그게 자차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사고가 났으니 몸이 아프고 다쳤겠죠. 뒷목 네. 잡고 내렸으니. 그렇죠. 이제 병원에 갑니다. 네. 교통사고는 지금 당장보다 후유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는 게 맞고요. 병원 가서 사고 접수 번호를 불러주고 네. 불러준 다음 제가 입원하고 치료를 받죠. 그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다 치료 비용을 대줍니다. 그게 대인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린 거 맞나요? 아주 쉽게 설명을 잘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런 것들만 보장을 해요. 그래서 네. 운전자 보험은 뭘 보상을 하느냐? 네. 이 똑같은 사고가 음. 일반 길거리에서 난 사고가 아니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12대 중과실 이걸로 네.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어. 그때는 이 자동차 보험으로는 안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이 해결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잠깐 짚어주셨는데 이게 운전자 보험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제가 지금 12대 중과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거 있을까요? 신호 위반도 있고, 많이 뭐 하시죠. 속도 위반도 있고, 네. 뭐 중앙선 침범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하시네. 다양하죠. 자료 화면을 네. 보시면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제 얼굴보다는 화면이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12대 중과실은 이제 신호 위반 말씀하셨듯이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렇게 등등등 12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12대는 아니었어요. 네. 이게 화면에 보시면 9번째 2009년 12월 22일 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 3일에 화물차 적재물 보정조치 위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거 바뀐 거 아닙니까? 바뀐 거 같은데. 바뀐 건가요? 네, 날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9대, 10대, 11대 이렇게 차곡차곡 늘어나서 지금 12대 중과실이 된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사고가 났던 거예요. 이제 큰 사고가 났던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벌금도 내야 하고 심각하면 네. 이제 형사처벌까지 그렇죠. 해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생긴 것이 교통사고 특례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이 이 네. 부분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또 어려우시죠? 조금 법이 어려워요. 나오니까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이제 스쿨존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네. 제가 운전을 하는데 스쿨존은 대부분 모두 다 30km죠. 그렇죠. 네. 네. 30km 신호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과속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천천히 30km로 다니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빨리 다니다 보면 급정거를 한다 하더라도 큰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럼 어린이가 다쳤겠죠. 네. 안타깝지만 그러면 저는 무조건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을 내야 되고 이 벌금은 자동차 보험에서 주지 않습니다. 이 네. 운전자 보험에서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추가로 네. 사고가 더 크게 났어요. 네. 얘가 그럼- 많이 다쳤어.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 6주 이상 이게 넘어가면 중과실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해야죠. 네, 그렇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형사 합의금 또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합의금도 원래는 제 돈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도 준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합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때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면 상대방이 받아줄까요? 만나줄까요, 저를? 전문가님이 오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안 오시면, 만나줘요. 네. 네, 그래서 원활한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갈까요? 저 같은 사람이 가야죠. 그렇죠. 전문가가 갑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변호사가 가는데 네. 이 변호사 비용도 원래는 또 제가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선임 비용도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오. 다 내줍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전에 똑같이 교통사고 났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되는 게 있고 네.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시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무조건 같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변호사, 벌금, 합의금 등을 해준다고 했는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시기별로 달라요. 아, 그렇군요. 보험 가입 시기? 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료 화면을 보시면 네네. 네,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입하고 있는 운전자 보험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교통사고 지원금. 네, 지원금도 필요하고 네. 이 부분들로 인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개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 걸 가지고 있으면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사고가 나면 운전자 보험이 있다고 해서 벌금, 변호사 비용, 합의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제 돈을 주고 해야 돼요. 왜냐?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운전자 보험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가입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가입 시기별로 선지급인지 후지급인지 나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시는 대로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운전자 보험은 2020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입니다. 네.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억 이상까지 가능하신데 물가가 계속 변동하다 보니까 1억 이상을 준비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요거 조금 더 이제 덧붙이자면 네. 사실 합의금이 뭐 몇백만 원 나올까요? 그러지는 않지 네.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합의금이 5천만 원, 1억 넘어가는 거가 굉장히 많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합의금의 가입 한도가 1억 3천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합의금을 내가 줘야 되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네. 2016년도까지의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제가 그 돈을 먼저 마련을 해야 됩니다. 1억이 필요하면 대출 땡기고 옆에 세람 씨한테 갑자기 뭐 몇백만 원 빌리고 여기 네. 몇백만 원 빌리고 해서 합의금을 갖다 줘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보험사에다가 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땡기고 뭐 땡기고 하다 보면 이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17년 이후의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지급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안 빌려도 돼요. 아. 보험사가 그걸 미리 줍니다. 좋네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입 시기가 추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긴장하셔갖고 빼먹고 간 것 같아가지고 또.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나게 됐을 때 벌금이라든가 뭐 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또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될 경우 이러한 점들을 운전자 보험에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기별로 좀 내용이 다르니까 언제 가입을 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은 좀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운전자 보험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더 운전자 보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방금 이제 똑순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네. 또 중요한 담보가 벌금 담보입니다. 네. 벌금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제 대인 3,000 그리고 대물 500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대인 벌금 같은 경우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네. 민식이법이 적용이 된다면 간단한 타박상도 이게 6주 미만에 해당이 돼서 벌금이 50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많이 다쳤어요. 중상해인 경우에는 최대 2천만 원. 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 아이가 사망 사고를 당했어요. 네. 그러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20년 4월 이전 가입하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제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핸들을 갑자기 꺾어서 신호등을 박았어요. 네. 이거는 사람이 다친 게 아니라 물건이 다친 거잖아요. 네. 네, 여기도 벌금이 나와요. 근데 이건 대인 벌금이 아니라 대물 벌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500만 원 각각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장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조금 적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금액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운전자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 부분에 추가적으로 꿀팁을 조금 추가를 해드리면 네. 저는 이 운전자 보험에
상해보험이랑 화재보험도 같이 추가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 운전을 하다가 난 건 이제 사고가 난 거는 모두 이제 교통상해, 상해잖아요. 네. 앞서 우리 김진수 전문가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수술비는 다 중복 지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운전자 보험에 상해 수술비가 있다면 이것도 중복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겨울철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지만 화재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 화재 보험을 따로 준비하다 보면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보험료를 지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운전자 보험과 상해 보험, 화재 보험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보험을 꾸려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보험사별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해보험과 화재보험, 운전자 보험을 같이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은 대표님이 좀 도와주실까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합의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합의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용어는 조금 어려워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근데 최대 1억 3천까지는 준비 가능하니까 요거 최대로 하는 게 좋고 대인 대물벌금 각각 준비하시고 변호사 선임비용 각각 준비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언제 가입한 건지를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현재 기준에서는 내가 모든 보상을 다 받으려면 2020년 4월 이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저희가 이것도 돼요, 저것도 돼요, 보상 다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비교해서 변경을 하셔야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보장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내가 상해보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화재보험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거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네. 하면 세 군데 따로 나가던 보험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여러 보험사를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가입한 시기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게 됐을 때 보험료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그거는 저희가 선택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 뭐, 나이대별로도 조금 다르고 성별별로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충분히 1, 2만 원대에서 이 세 가지 다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 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들의 부르는 솔잎을